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사랑 홍마조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고 진지하며 생각거리도 많은 만화를 들고 왔습니다. 격투 만화가 사르와타리 테츠야가 그린 고쿠사이입니다. 작가가 근육 대신 물감을, 주먹 대신 붓을 소재로 작심하고 그렸는데요. 붓으로 인간의 영혼을 베어버리는 고독한 예술가들의 삶을 조명하며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대가 격투장에서 캔버스로 바뀌었지만 목숨 걸고 예술과 싸우는 화가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가의 노련함과 일관성을 느낄 수 있네요. 이 작품의 제목 고쿠사이는 극도의 화려함 또는 극사실적인 색채를 의미합니다. 작품의 화려하고 생생한 색감과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죠. 이야기를 보다 보면 등장인물들의 작화 스타일이 정말 화려하고 눈에 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야기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 제목은 주인공 조의 그림을 비롯해서 등장하는 예술작품들의 시각적으로 강렬한 예술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캐릭터들의 불꽃 같은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화의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성장인데요. 여주인공 리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리로는 화가 지망생이지만 복잡한 가정 사정으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보이며 열등감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조를 만난 후에는 이 열등감을 이겨내고 성장한 끝에 저명한 화가가 됩니다. 두 번째 축은 미스터리로 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조는 천재적인 그림 솜씨를 갖고 있지만 엄마와 주변 인물들 때문에 재능을 엉뚱하게 써서 불행해집니다. 고립된 채로 르누아르의 위작을 그리던 과정에 해리성 장애를 겪으며 2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2년 동안 조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텐신 학원을 나온 후 그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작품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재왕으로 불리는 카몬 레이는 조와 스스로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리로와 조의 이야기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캐릭터들의 에피소드를 동시에 끌고 가며 4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미대생 유토 리로는 은행 강도와 부딪히면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경찰서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와중에 천재화가 카몬 레이와 조도 목격자로 불려와서 몽타주 대결을 벌입니다. 두 사람의 몽타주를 본 리로는 레이의 손을 들어주지만 정작 레이 본인은 조가 더 잘 그렸다고 인정합니다. 범인이 잡힌 후 담당 형사가 조의 그림을 범인과 비교하는데 사진처럼 완벽하게 일치하죠. 어느 날 한 여성이 말기암으로 병상에 있는 아버지의 초상을 리얼하게 그려달라고 조에게 부탁합니다. 조는 자신의 리얼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지만 고객은 그 그림에 분노를 터뜨리죠. 그녀가 생각한 리얼은 아버지가 가장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고 조의 리얼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리얼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리로는 조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일견하기엔 정신병 환자가 그린 그림 같은데 조는 친구에게 아버지를 빼앗기고 가정이 풍비박산난 리로가 살인 욕구를 자신에게 투사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헤아리고 그녀를 인정합니다. 덕분에 리로가 힘을 얻게 되죠. 조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이유는 탁월한 스승 덕분입니다. 조의 스승인 타마알메는 어린 시절 불운한 사고로 두 팔을 잃고 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물을 철저하게 마주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조는 그림을 그려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게 꿈이지만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린 르누아르의 위작 때문에 전 세계 미술계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조의 이름은 영구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요. 이토록 탁월한 조의 그림 솜씨를 알게 된 야쿠자 아이는 조에게 위작을 그리게 한 후 그 작품을 세계 최고의 부자들만 참석 가능한 블랙 옥션에 넣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 블랙 옥션에는 정말 희귀한 작품들만 출품되며 모나리자도 출품된 적이 있는데 상상 초월의 가격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랙 옥션의 감정 결과가 진품이었다고 하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1910년 도난 사건 이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모나리자가 위작이었다는 셈이죠.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궁금한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자, 그런데 아이의 계획에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블랙 옵션에 있는
신의 눈을 가진 감정사는 어떤 위작이라도 다 잡아내거든요. 아이는 한 자산가가 제출한 고흐의 밀밭이 낙찰자에게 넘겨지기 전에 조의 미작과 바꿔칠 계획을 세웁니다. 신의 눈을 가진 감정사 피에르 르부숑은 아이의 계획을 눈치채고 경고하지만 아이는 이를 무시하고 그림을 빼와서 조에게 건넵니다. 미술 미작이 정말 어려운 진짜 이유는 그림만 똑같이 그려서는 감정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사는 진위 여부를 판별할 때 그림도 보지만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물감 종류, 그림 기법, 작가의 특징, 서명 등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림을 다음날 갖다 놔야 하므로 조가 그림을 완성할 시간은 불과 하루뿐입니다. 유화 특성상 서너 번의 덧칠과 마르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10일 정도가 필요하므로 누가 봐도 미션 임파서블이죠. 하지만 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조는 엄마가 준 약물을 먹으면 선망 상태에 빠져서 작가와 동기화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웻 온 웻 기법과 알라 프리마 기법을 이용해서 그림 완성 시간을 하루로 줄여버리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조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가 준 약을 먹고 미작을 그리던 중에 리로를 밑그림으로 그려서 아이의 음모를 무산시켜 버렸던 거죠. 미작을 들키자 조의 엄마는 자살을 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에르는 조의 실력을 봐서 용서한다며 그림을 가져가 버립니다. 피에르의 소개로 조는 리로와 같이 텐신 미술학원에서 입학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둠 속에서 천으로 덮인 조각을 만져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경험이 많은 입시생들은 짐작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조각은 수많은 개구리들을 붙여서 얼굴로 만든 트릭이었습니다. 이 트릭에 속아서 70명 중 무려 50명이 탈락하고 말죠. 리로는 개구리 한 마리를 그린 후 통과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전년도 입학생이 그린 핑크드래곤 프레스코화를 능가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요. 조가 기획하고 카몬이 프로듀싱을 한 결과 헤븐스월이라는 작품이 탄생합니다. 파격적인 형식의 그림을 본 심사위원은 헤븐스월의 승리를 인정하게 되죠. 심사위원은 후보생들에게 재능 있는 사람과 재능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라고 합니다. 투표 결과 카몬과 조가 재능인 쪽 최다 투표를 차지하고 리로가 재능 없는 쪽 최다 투표를 얻습니다. 모두들 최다 투표를 얻은 리로가 탈락되리라고 여기지만 심사위원은 양쪽 명단에 이름이 없는 이들이 탈락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술에서 평범이야말로 가장 재미없다면서 말이죠. 곰곰이 생각하면 일리 있는 평가입니다. 시험을 보던 중에 조는 원장에게 불려갑니다. 원장은 조의 엄마가 암 판정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며 엄마를 보러 나갈지 그대로 시험을 치룰지 물어봅니다. 단 조가 나가면 다른 동기생들 모두 탈락된다는 조건이죠. 진퇴양난의 순간 조는 동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칼로 자신의 오른손등을 찔러서 작업 불능 상태를 만든 후 특별 기권을 인정받습니다. 조는 엄마를 위해서 아포토시스 아트를 그리겠다고 결심합니다. 타마할매는 조에게 자신이 그린 법경도를 보여주는데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신기한 그림입니다. 조는 부처를 보지만 타마할매의 제자였던 조의 엄마는 분노한 귀신의 형상을 보고 기절했거든요. 타마할매는 법경도를 능가하는 그림이라면 엄마의 아포토시스 아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포토시스 아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수많은 환상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침내 조가 완성한 그림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마할매는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그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림 덕분인지 조의 엄마는 5년 동안이나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00년이 지나고 스위스 플래그 옥션 본부에서는 경매가 한창입니다. 조의 텐신학원 동기들 작품이 고가에 팔리는 가운데 경매 최고가 작품은 놀랍게도 리로의 작품입니다. 리로의 천리안을 가진 여자는 무려 200억 유로, 현재 환율 기준 한화로 34조 원에 낙찰됩니다. 100년 후라 그런지 인플레가 살인적이네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은행 강도로 3명을 살해하고 공범 4명을 살해한 학살의 베커라는 범죄자가 도망치다 들어간 교회에서 본 그림을 본 순간 속죄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합니다.
교회 신부는 형사에게 이 그림은 보이는 자의 마음을 정화한다고 소문난 작품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레스트 아트라는 제목과 함께 카라바조의 작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네요. 34조 원에 팔린 그림과 범죄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하게 만드는 그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더 좋은 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체능에 대해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재능과 노력,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인데요. 작가는 적어도 예술에서는 노력이 재능을 당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답합니다. 하지만 리로를 통해서 다른 문장도 덧붙이죠. 아트는 표현하는 것이며 표현은 너만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 마음의 아픔까지도. 리로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는 텐신학원에서 자신만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면서 화가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천재나 먼치킨이 주인공인 만화는 많지만 천재를 바라보는 범죄의 시선을 이처럼 함께 그려가는 만화는 보기 드물죠. 그래서 이 만화는 무언가에 미쳐서 노력해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이 만화의 또 다른 재미는 작화를 보는 즐거움인데요. 작가인 사르와타리 테츠야는 고교 철권전 터프, 상처투성이 진세이 등 격투 만화를 많이 그렸는데 작화 하나는 일품입니다.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극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이 스토리와 잘 어울리고 있기에 흥미를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캐릭터들이 창조한 그림들이나 설명을 위한 그림들이 대충 그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작가였다면 이 정도 느낌을 절대로 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단 한 컷을 위해서 정말로 작가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게 보일 정도인데요. 작가부터 등장인물처럼 작품에 전력을 다했다는 기괴함이 이야기 속 예술가들의 광기를 살려줍니다. 요즘 웹툰이나 만화들 인기 좀 있다 싶으면 20권에서 30권은 보통인데 알맹이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작품은 과감하게 단행본 4권으로 내용이 더 추가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막을 내립니다. 이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덕분에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가 생겼고 이야기의 밀도도 높아졌습니다. 능력 있는 감독이 예술 영화로 만들었으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울어본 적이 있는 분들, 또 재능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해 본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붓으로 영혼을 때리는 만화 고쿠사이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